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 문학비책 제5단원의 16번째 소단원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라는 이용학 시인의 시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용학 시인의 시를 배우는데요.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길고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스토리가 있어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파악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 188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건데요.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차 있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해 보시면서 공부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자,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갓집도 아닌 집. 일갓집이라는 소리는 뭐냐면요, 친척집을 말하는 거예요. 고향은 더더욱 아닌 곳에서, 고향은 더더욱 아닌 곳이라고 그랬죠? 결국은 객지, 타양인 거예요. 아버지의 침상 없는, 침대도 없는 이죠. 침대도 없으니까 어때요? 굉장히 가난한 처지. 덮고 누울 이불도 없는 거예요. 자, 최후의 밤은 이 최후의 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최후의 밤이다라고 그래요. 여기서 보시면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갓집도 아니고 고향은 더더욱 아닌 곳에서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 점층적 전개를 하고 있어요. 점점 커진다 이 소리예요. 왜 이렇게 점층적으로 전개하고 있는가 봤더니만 외롭게 어디서 죽은 거예요? 객지에서 죽은 아버지의 처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롭게 객지에서 죽은 아버지의 그 불쌍하고 가련한 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가집도 아닌 집, 고향은 더더욱 아닌 곳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점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시대적 배경이 일제강점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일제강점 하에 떠돌아다니는 유랑민. 일제강점 하에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유이민이라고 하죠. 자, 그때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풀벌레는 정말 풀벌레일 수도 있지만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을 두고 그 앞에 있는 자식들의 울음소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는 화자의 슬픔을 수렴시켰다. 두 번째는요, 비극적 상황을 강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소주제,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이 되겠죠. 자, 노령을 다니면서까지 노령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노령은 밑에 나와 있지만 러시아, 그죠? 자, 이 네모칸 치는 것들은요, 시공간적 배경입니다. 유이민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유이민이 발생한 이유가 뭐냐면 일제강점하에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 힘든 우리 민족이 떠나는 거예요, 나라를. 그래서 러시아로 가고 만주로 가고 연해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써 잘해온, 애써 키운 아들과 딸에게 한마디 남겨두는 말도 없었고 한마디 남겨두는 말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어떤 죽음이요? 갑작스러운 죽음이요.
아버지는 그 죽음이 갑작스러웠던 거예요. 남겨두는 말 유언도 없었으니까요. 아무을만 파선도 러시아의 지명이죠. 설룽한 니코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추운 니코리스크. 이것도 러시아의 지명이죠. 목침을 반드시 벤 채. 아버지 죽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버지는 유언 없이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뜨지 않는 두 눈에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가라앉고. 자,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 이것은 아버지가 지니던 꿈, 아버지의 꿈이겠죠. 가라앉았다. 꿈과 희망, 펼쳤다 못 펼쳤다, 펼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갈 뿐.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자, 이 부분 기억 니은으로 묶어보세요. 지금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이죠. 그런데 굉장히 어떻게 해요? 절제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은 아버지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정을 절제하고 있는 거죠. 때늦은 의원이 아무 말 없이 돌아간 뒤. 왜요? 때늦은 의원은 왜? 돈이 없으니까. 의원을 제때 불렀다 못 불렀다? 못 불렀다. 형편으로 의원을 제때 부르지 못했다. 이웃 늙은이의 손으로 눈빛 미명이 희미하게 밝다 이런 뜻이에요. 고요히 낯을 덮었다. 그래서 꿈을 펼치지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지. 우리는 머리맡에 엎드려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 울었고, 있는 대로의 울음, 결국 이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피 우는 울음일 수도 있지만 식민지 민족의 서글픔이죠. 식민지를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서글픔도 이 눈물의 의미에 속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결국 자식들의 울음이죠.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가족의 슬픔이다. 자, 근데요, 여기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여기를 보시면 지금 수미상관의 표현이 있어요. 어디냐면 그 1년에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있죠. 여기 밑에 가면 또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지금 수미상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자, 수미상관 결국 뭡니까? 의미, 주제를 강조하고 지금 화자의 정서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주제와 정서를 강조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정리됐는데요. 이제 작품 개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개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글의 종류를 살펴보시면요. 자유시이면서 서정시, 성격은 비유, 회상, 서사, 애상적이다. 주제는 아버지의 비통한 죽음과 유의민들의 비참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특징,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감정을 우회적으로,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라는 소리는 결국 화자의 감정 역시도 울고 싶은 감정, 그리고 복받치는 울음이 터진 상황을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차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객관적인 서술 태도로 비극적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며 오히려 더 감정을 절제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더 슬퍼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미상관식 구성을 통해 여운을 남긴다. 자, 1등급 노트 풀벌레 소리의 성격 및 기능. 자, 감정이입의 대상을 보는 경우로는 시적 화자의 참혹하고 비통한 심정이 투영되어 있다. 그리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소리를 인식하는 경우는 아버지의 죽음을 둘러싼 비극적 분위기와 대조를 이루면서 아버지의 죽음의 비극성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표현상의 특징, 감정 절제. 아주 아버지의 죽음을 객관화해서 절제된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 수미상관 기법, 죽음의 비참한 상황을 더욱 부각시키고 비극적 분위기와 함께 시적 화자의 정서를 강조한다. 당시의 시대상, 1930년대 시대상, 일제 수탈로 인해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국외로 가거나 일제의 강제징용에 의해 국외로 강제 이주되기도 했다. 이 시 화자 역시 현재 러시아에 있는데 이는 노령과 아물만, 니코리스크 등의 시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오늘 다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관련 문제 풀어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